자, 그런데 지금 긴급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권의 최고위급 정치인 사위가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이 내용을 동아일보가 특종 보도를 했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오늘 지금 조금 전에 기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일단 윤정혜 기자가 지금 막 올라온 소식이죠? 맞습니다. 예. 조금 전, 그러니까 5분 끝난 지 5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김무성 대표 본인도 이 기사를 보고서 이 내용을 처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위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나는 전혀 알지 못했고 기사로만 접했다, 처음 접했다라고 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예. 이 기사가 본인 김무성 대표의 실명이 담긴 기사가 나간 지 사실 1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나가자마자 기자들을 자신의 대표실로 불러들인 건데요. 영상이나 카메라 기자는 들어오지 말아달라. 대신에 팬 기자,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만 들어와라라고 해서 기자들과 만나서 그 자리에서 입장 표명을 간단하게 한 겁니다. 지금 내용을 조금 보시면요. 저도 이걸 보면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딸이 이제 32살인데 이제까지 한 번도 내 속을 썩힌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로서, 딸 가진 아버지로서 조금 속상한 마음도 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까지 딸이 속 썩인 적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김무성 대표에게 이번 일에 대해서는 나에게 판단을 맡겨달라라고 딸이 이야기를 해왔다고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나 다 용서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사위에 대한 원망도 내가 용서를 하겠다라고 먼저 속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게 지금 사건을 좀 요약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이 후반부에 준비했던 소식인데 지금 막 김무성 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하는 바람에 이제 소식을 땡겨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황스택 기자. 자, 이게 분명히 봐주기 논란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자, 일단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실명이 나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군지를 좀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예. 지금 마약 상습 투약범 A씨 여권 고위급 김무성 대표의 사위인 것이 바로 김무성 대표 본인이 지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혐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11년 12월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다양한 마약입니다.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무려 15차례에 대해 흡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사이에 필로폰 90명이 할 수 있는 투약분을 구입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상습적인 마약 사범을 했는데도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4년에서 9년 6개월에 지금 양형 기준이 나와 있는데 왠지인지 모르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형이 유예되면서 풀려났군요. 예, 근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양형 이유입니다. 지금 이렇게 양형 기준에서 어긋나는 판단을 할 때는 판사는 왜 내가 이렇게 양형 기준보다 낮은 판단을 했느냐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저 양형 이유를 보시죠. 동종 전과가 없고 나이,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개전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다. 예. 도대체 가족관계, 범행 동기 이 부분이 이 뒷 배경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갔을 때 바로 이것이 또 무전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저 판단 자체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기로는 여권 실세 정치인의 사위였기 때문에 결국 봐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그 당시 이게 지난 2월에 나온 판결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결혼을 안 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직접적으로 뭐 검찰에 야 니들 이거 봐줘라 라고 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위가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보면은 물론 동종 전과가 없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마약을 다뤘고 그죠? 여러 차례 지금 마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좀 중형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이 해당 사건의 경우에 4년에서 9년 6개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양형 기준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그 숫자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혹시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양형 기준 자체가 저거보다 낮을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 이제 징역 4년에서 9년 6월까지가 일반적인 기준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양형 기준은 일반적인 권고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판부에서 엄격하게 증거 조사를 거친 그런 그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보다 낮은 그런 그 형량을 선고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징역형이 굉장히 높게 3년 이상이 나오면은 3년을 초과해서 나오면은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예. 거기에 맞춰서 집행유예를 주기 위해서 징역 3년으로 맞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요? 어쨌든 구체적인 당시의 그 정황을 보고 판결문을 봐야만 봐주기인지 아니면 정당한 그런 판결이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윤정혜 기자. 네. 다시 한번 네. 김무성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조금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 자체는 자신도 기사를 보고 이제서야 알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약혼한 상태에서 사위가 무슨 일이 있다고 외국에 몇 달간 좀 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돼서야 그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딸에게 굉장히 결혼을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반대했었다. 네. 하지만 딸이 아빠 내 판단을 믿어달라고 아버지를 설득을 해왔고 또 자신은 그런 딸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허락을 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기자들을 둘러보면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 예. 자식이 울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울면서 허락을 사랑한다고 했다. 네. 그러니까 허락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조금 아버지로서 딸 가진 아버지로서 조금 고뇌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위도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맹세를 했고 나는 그런 사위를 용서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난달에 결혼했던 그 청첩장도 돌리지 않고 가족들만 굉장히 모였고 은밀하게 문재인 했었죠. 대표만 갔던 그 결혼식 그 사위였군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사실 청첩장 받지 않고 정말 갔던 거였었죠. 예. 일방적으로 갔던 정도였을 정도로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청첩장도 안 돌렸고요. 또 평일에 정말 기습적으로 저녁에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은밀하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사실 예. 저런 속내도 있었다는 거 오늘에서야 좀 드러난 겁니다. 아, 그래요. 저 김무성 대표가 이제 혼사를 치르기 전에 결혼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저도 사실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런 속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자, 이 봐준 선거였고 이 문제는 자, 황스텝 기자. 네. 근데 이 항고를 검찰이 안 했어요. 네, 그죠? 그 그렇습니다. 부분이 좀 더 논란이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그렇죠. 지금 저 정도의 지금 그 마약 혐의, 예. 그리고 저 정도의 어떤 상습적인 행위로 봤을 때는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서 당연히 항고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왜 그런지는 몰라도 항고를 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이유를 묻는 저희 동아일보의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저 무슨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더 커졌고요. 결국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는 됐는데 과연 저 검찰에 왜 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이 사건과 역시도 지금 최근 들어서 국정감사가 맞물리면서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법무부 국감에서 서영교 의원, 야당의 서영교 의원이 검찰이 왜 항소 안 한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 그 장면부터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유력 재력가의 아들 유력 정치인의 인척. 자, 유력 정치인이 누군지 알게 되셨나요? 아주 기함을 할 내용인데요. 결혼도 하기 전이었고 유력 정치인의 사위인지 몰랐고 대단한 유력 정치인의 사위예요. 코카인을 매입하고 코카인을 흡입하고 필로폰을 매입하고 필로폰을 흡입하고 대마초를 매입하고 대마초를 흡입하고 상습의 상습. 법원에서는 4년 형을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찰은 4년보다 3년이라고 하는 구형을 했고요. 같이 한 사람들의 내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자, 지금 같이 한 사람들의 내용도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고위급 재력가의 자제들 이번에도 끼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황스텝 기자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 횟수 자체가 한두 번이 아니고 15차례라는 거는 예. 거의 뭐 중독 수준의 당시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걸린 것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의사, CF 감독 등과 함께 어울려서 클럽이나 리조트에서 지금 한 것으로 수사 결과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박정훈 앵커가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그 마약 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강도 높은 마약을 했을 때는 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거의 끊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예. 지금 수사 결과가 15번이었지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양의 마약을 흡입했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손소 변호사. 네. 자, 그런데 저 마약들의 종류가 많잖아요. 뭐 필로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코카인은 좀 네네. 구하기가
어려운 마약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마약류 관리원안 법률에 이제 마약의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뭐 아편, 양귀비, 뭐 이제 코카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필로폰에 비해서 실제로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필로폰보다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마약에 대한 그런 그 경험이 많고 또한 어떤 마약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한 경우에 코카인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드러난 것이 15차례이지만 혹시라도 그 이상의 더 많은 그런 이런 마약 투약 또는 마약 흡입 경력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예. 또한 뭐 너무 과한 그런 걱정 또는 우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그 처벌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마약을 끊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예. 따라서 현재 물론 개인이고 또한 유력 정치인의 어떤 인척이라는 점 때문에 과다한 관심 또는 과다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서 굉장히 큰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황스택 기자. 네. 자, 이 A씨가 거액 자산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충남 네. 쪽에 유명한 기업의 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충남 쪽에 좀 유력한 그 건설과 개발 사업을 하는 그 집안의 자제로 알려져 있고요. 본인도 이제 그 가업을 이어서 그런 경영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보도가 됐지만 그 김무성 대표가 분명히 이제 사위의 그 마약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지금 딸이 읍소해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충분히 이제 인간적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을 했는데 과연 국민과 여권의 그 지금 유권자들이 이것에 대한 판결 자체 그리고 이 자체가 이렇게 좀 상당히 봐주기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아무리 좀 부인을 해도 그런 것이 고려가 돼서 저런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계속 쌓일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양형 기준에 최소 4년을 구형하게 돼 있는데 4년 검찰이 3년을 구형하고 들어왔다는 것은 약간 의외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지금 여권에 지금 김무성 대표만한 주자가 없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부동의 지금 차기 주자 1위인데 이번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권에서는 좀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걱정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우리 동생 아까 박지만 회장의 경우도 사실 과거에 이제 그런 어떤 전력이 있었지만은 예.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과거사의 일이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어쨌든 끊고 새 삶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대선을 치른 것과 예. 지금 이 경우는 사실은 바로 작년까지도 그런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처벌받은 것도 비교적 근자의 일인데 물론 저 처벌을 받을 당시 아까 석연치 않다라고 할 당시에는 사실 약혼 관계였기 때문에 예. 또 내용을 김무성 대표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저것을 어떤 외압을 넣어서 처벌을 약하게 했느냐 부분은 사실 명확히 입증이 쉽지 않고 개연성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지만은 예. 어쨌든 비교적 근자의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딸이 기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인간적 호소만으로는 상당히 이 데미지를 벗어나기가 쉽지 그러겠네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윤정혜 기자. 네. 자, 오늘 오전에 동아일보가 이 내용을 단독 보도했는데 이때만 해도 그냥 유력 정치인의 인척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그렇죠. 조심스럽게 나갔어요. 네. 그런 다음에 오늘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저런 얘기를 질의를 했고 네. 서영교 의원은 다 누군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는 예. 저게 김무성 대표의 사위를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상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도 아마 오늘 아침 동아일보 조간을 읽고서 이를 알았을 텐데요. 보통 오늘 8시 반에 최고위원 회의를 했거든요. 보통 회의가 끝나면 김무성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100브리핑을 하기 마련입니다. 거의 예. 매일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에게 아무 100브리핑을 하지 않겠다. 않겠다. 네. 예. 라고 밝히면서 그걸 물어볼까봐 그랬던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와서는 이제 기자들이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가늠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오후에 한 매체가 김무성 대표다 이렇게 실명을 공개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기자들을 방으로 부른 건가요? 네, 김무성 대표의 실명이 거론된 기사가 나간 게 5시 20분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고 이 기사가 거론이 되자마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얼마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바로 기자들을 만나서 자신의 해명을 털어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마자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정치인이 본인의 어떤 친인척들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 과연 뭐 유권자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중요한 추이가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권양숙 여사의 그 장인이 뭐 빨치산 경력이 됐을 때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런 예. 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극복이 됐거든요. 근데 좀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사위고 그리고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현재 일어난 일 그리고 특히 국민들이 좀 민감해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이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실제와 다르더라도 국민들이 많이 좀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나름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자신의 속내를 분명히 밝혔지만 예. 뭐 당원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과연 이런 사과 이거를 단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다른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촉각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사진들이 지난달에 있었던 김무성 대표 딸의 결혼식 사진인데요. 자, 문제는 관건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무성 대표가 사위를 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위의 잘못이 김무성 대표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이 사위가 결국에는 봐주기 재판을 받은 것, 검찰이 구형도 낮게 한 것, 그리고 판결 결과도 낮게 나왔고 항소가 양쪽에서 없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커질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누군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이 논란 속에서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게 앞으로 전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결국에는 이런 일이 이제 뭐 자주 벌어지는 일은 아닌데 여당 대표의 사위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지금의 그 검찰이나 법원이 우리가 그 과거에 글쎄 있었던 사례처럼 어떤 그 판단을 그 여당의 대표라고 해서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는 현재 그 검찰 관계자들이나 법원 관계자들 또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로 감시 체제가 돼 있고 실제로 보면 그 위에 직접 직속상관이 아닌 다른 검찰 고위층이 어떤 거 옛날 검사한테 사소한 거 하나 부탁하기도 사실 말 꺼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긴 한데요. 근데 국민들은 어쨌든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그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김무성 대표가 분명하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검찰 쪽에서도 분명하게 그 설명이 돼야 어떤 저것이 추후 의혹으로 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김무성 대표가 아까 윤정혜 기자가 설명했듯이 해명을 했잖아요. 나중에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거고 그 네. 당시에는 어디 좀 나가 있다 오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줄만 알았다 이렇게 지금 김무성 대표는 해명을 했는데 네. 황스택 기자 그러면 이 거액 자산가 아까 얘기했듯이 충남의 유력 건설업체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힘을 안 썼더라도 이분이 좀 뭔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 부모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 이런 건 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확히 저희가 팩트 관계가 파악된 것이 아니라 이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 A 씨의 그 사위의 그 남편 장인 되는 그런 그 회장 같은 경우도 우리 되게 기쁜 날이고 우리 아들과 나는 분명히 정치에는 뜻이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본인이 그 장인이 사돈이 된 김무성 대표에게 좀 어느 정도 누가 될 이런 것들을 좀 안 하려고 이런 것을 많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근데 지역사회라는 것이 어느 정도 소문도 빠르고 그다음에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말이 돌기 때문에 지금 수사나 저런 것이 들어갔을 때 지금 A 씨가 과연 누구랑 지금 어떤 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은 수사진도 알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윤정혜 기자. 네. 뭐 윤정혜 기자도 이제 뭐 결혼을 조금 있으면 이제 하시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여권의 차기 주자 1위란 말이에요. 1위인데 마약 사범을 자기 사위로 들이려고 했을까 하는 점에서 약간 좀 의아하긴 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떤 심정으로 딸의 결혼을 결심을 했을까요? 네, 사실 정말 오늘 해명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말 착잡한 표정으로 물을 마시고 정말 아버지 된, 딸 가진 아버지 된 그런 마음, 정말 아픈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고 합니다. 일단 김무성 대표 이 사실을 알고서 딸에게 결혼은 절대 안 된다, 무조건 파혼이다라고 예.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이 정말 울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식을 이길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고 예.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서라고 하는 것이 마약 복용 혐의까지 알고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 구속 사실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국에 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출소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이 사람이 구속이 됐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다고 지금 해명을 해온 겁니다. 마약 혐의로. 네.
그것을 알고도 결혼을 시켰다. 이거 사실 우리 보통 사람으로도 그러니까요. 무슨 쉽지 않죠. 대권을 꿈꾸는 사람으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저렇게 됐을 때 당연히 어떤 그 정치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도 저것을 그 감행을 한 거 보면 김무성 대표가 엄청나게 배포가 크거나 아니면 정말 저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 판단이 미흡했거나 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마 딸의 사랑을 믿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논란이 일파만파 이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결국엔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인데 황스텝 기자, 이 네. 딸은 뭐 학교에서 근무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 아직 지금 취재가 혹시 올라온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모 대학에서 예. 지금 이제 그 교편을 잡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뭐 그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너무 많이 오픈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판이 끝난 다음에 나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저런 재판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 예.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이 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말 자체를 들으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사실을 알고도 딸과의 결혼을 어떤 이렇게 허락한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지금 이해는 가는데 지금 박성원 논설위원도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여당의 대표이고 그리고 지금 법이라는 것은 항상 공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설사 그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어떤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 좀 사라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손소 변호사. 네. 자,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자, 대법원 양형 기준에 4년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양형 기준이라는 게 왜 만들었냐면 판사별로 너무 들쭉날쭉 판결이 양형이 달라지니까 대충 이 기준 안에서 정해라. 이렇게 대법원 양형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상황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그것도 상습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어떠세요? 네, 일단 오늘 이제 공개된 서울 동부지법에서 이제 그 양형을 과연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해명 자료를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상습을 고려해서 4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이제 그 양형 기준이다라고 예. 했고요. 하지만 그 양형 기준은 4년 이상이지만 그 이외에 양형 기준에서 4년에서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형 기준 자체가 권고적인 효력이 있을 뿐이고 또한 양형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특별히 더 형을 추가하는 더 가중시키는 요소 또 감경시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해당 그 판사가 정확하게 결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시각에서 볼 때는 아니 정치인과 관련된 또는 그 굉장히 유력한 집안에 그런 관련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양형 기준보다 낮게 하고 자신들에게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양형 기준보다 더 높게 그런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예. 이런 비난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과연 법적으로는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항변하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에게 소구하는 효력이 있을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르게 받을 아니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도 지금 의혹이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항소를 안 했어요. 지금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검찰 입장에서는 좀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왜 풀어주냐? 당연히 네네. 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안 한 게 이례적인 거 맞습니까? 이례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 검사가 이제 그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 결과 판결이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언제나 검사가 항소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항소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인 그 마약 투약을 했고 또한 범죄의 질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은 검사가 충분히 항소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물론 그 해당 검사가 정확하게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봐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일을 잘 못한 것인지 이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법적인 관점 이외에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의혹이 남는다 이런 점에서의 그 감정, 국민적인 감정은 앞으로도 쭉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황스텝 기자가 아까 네.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도대체 마약 범죄인데 어떤 마약을 어떻게 구입해서 얼마나 자주
맞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또. 네, 그래서 정확한 이제 시기는 수사 기록에 따르면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2년 6개월. 2년 6개월간. 2년 예. 6개월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년 3개월 전까지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가고 왔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독 성분이 낮은 하나의 마약이 아니라 수사 기록에 의하면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 상당히 다양하고 중독성이 높은 마약을 15차례 야. 상습적으로 예. 투약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맞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의사, CF 감독, 그리고 그리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그 1000만 명이 든 영화 베테랑에서 보면은 거기 재벌집 아들이 그 비슷한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같이 마약 파티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흡사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습적이었는데 검찰이 계속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상습 투약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마약 사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예. 그러니까 이 점 자체가 좀 계속 의문이 남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국정감사 자체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에서 잠시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본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장 내일 뭐 법사위가 국감이 열릴 경우에는 법무부에 대한 국감이 열릴 경우에는 저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히 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가 본인의 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예. 분명히 이번 국정감사 국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근데 32년간이나 딸이 속을 썩인 적이 없다고 하고, 근데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는 생각도 아마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손수호 변호사. 네. 그럼 결국에는 이 사건이 이제 항소가 안 됐으니까 그냥 이제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마약 사범들이 이제 사실 재범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일 텐데 재범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수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약 사범의 경우에 다른 범죄에 비해서 굉장히 그런 재범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겠고요. 또한 그 해당 그 범행을 같이 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그 문제가 된 김무성 대표의 그 사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혹시 뭐 재범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심도 되고 있겠고요. 일단 그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했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했다. 그리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마약 전과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판결 이후에 뭐 전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제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라도 또한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의 사유라는 측면에서도 앞으로 뭐 후속 보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그 김무성 대표가 사위의 저런 상황을 알고도 결혼시켰다는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법원의 경우도 그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지만 그 어떤 초범이고 또 여러 가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도 사실 그 우리 기자가 취재한 그 부장판사의 지금 설명인데요. 그러한 입장도 사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검찰이 4년 이상을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을 3년밖에 구형을 안 했고. 그러게요. 그다음에 그 실제로 또 그 집행유예밖에 안 떨어졌는데 이 부분을 항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잘 안 가는 대목이기 예. 때문에 저 부분은 검찰에서 법무부 국감을 통해서 충실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황스택 기자, 저희 네. 지금 작가들이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재범률이 한 35% 정도 마약 사범이 된다고 하는데 38%. 38%. 그러니까 10명 중 한 4명 중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는 얘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딸과 이 A 씨 어떻게 만났는지 내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사람 상당히 이제 한 명은 유력 정치인의 딸이고 또 한 사람 또 지역에 있는 그 재력가 집안의 아들인데요. 두 사람 다 유학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예. 두 사람 다 그 미국에서 유학하는 과정에서 서로 만나서 이제 결혼의 인연까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로서의 좀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 좀 법 감정에 좀 위배되는 이런 판결이 나온 점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지금 많은 관심도 쏠리고 있고 김무성 대표도 어느 정도 정치적 위기를 좀 맞이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김무성 대표 어떨 것 같습니까? 뭐 김무성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 행보를 걸어온 거 보면 위기 때 어떤 비교적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터놓고 예. 어떤 대처하는 측면을 보면은 아마 뭐 이거 옹색하게 대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비판받을 건 받으면서 어떤 본인의 설명을 해 나가면 예. 또 국민들이 또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국면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여당 대표가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소식 내려놓고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 사범이었다는 이야기, 저희가 오늘 준비된 얘기 저희가 자세히 아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